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째 되는 날인데요. 학생들의 목적지였던 제주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음악과 함께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고이 포갠 사람들. 학생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저마다의 다짐입니다. 주말 동안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희생된 학생들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짧은 글귀를 남겨봅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게 그냥 미안하고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놀러 가기보다는 미안한 마음으로 발길이라도 세월호 9주기 제주 지역 추모 행사가 열린 세월호 제주 기억관. 학생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다양한 체험관과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희생자 추모 공연은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도 듣는 어른들도 모두 참사를 잊지 말자는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기억하는 행동을 만약 멈춘다면 미래에도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다, 바뀌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해주는 거에 저희는 굉장히 좀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어야 될 사회를 이렇게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에 그래서 약간 아까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제주에서는 또 세월호 생존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와 어린이 평화순례 등 다양한 추모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목적지였던 이곳 제주에서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노트북이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또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신제주권 여중고 부족을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도내 중학교 신입생 6,800여 명에게 노트북이 무상으로 지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등 디지털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예산 1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 수업에서 사용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노트북을 집에 두고 학교에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가지고 가냐? 학교에서 안 쓴다고 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요. 선생님들에게 준비할 사항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쳐야 될 게 꽤 있습니다. 6년 임대 방식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비 20%, 잃어버리면 100%를 학생이 자부담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관리에 부담이 크고 게임 설치 방지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어떻게? 벌써 교육청 전산망에 해킹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가 폐암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늦은 대응 때문이라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한 안전한 노동 환경 개선을 지적해왔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건강을 위한 환기 설비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성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개편해 지역별 학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남녀공학 문제는 이제 아마 제주도 내에서는 이제 민감하기도 한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요. 타 지역에서는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우리 제주도 여건상 이제 좀 한번 고민해볼 이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앙중학교하고 중앙여중 이걸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제주 일중하고 동여중 남녀공학으로 했을 경우 우리는 최소한도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은 학교는 가장 가까운데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한편 장애인 자활을 위해 교육청 산하에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자는 제안에 김 교육감은 예술단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시행하는 경남 양산의 공공주택 사업지구뿐 아니라 인근 도로 예정지에서도 멸종 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발견되고 있지만 서식지를 파괴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로 했다가 업체와 직원들이 법원 벌금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금정산 아래 양산 사송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인근 물웅덩이 한 곳에서 고리도롱뇽 알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고리도롱뇽이 알을 낳은 겁니다. 세계 최초로 발견돼 정식 학명까지 부여받은 또 다른 종, 양산 꼬리칠의 도롱뇽의 서식지에서 50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대 대부분은 공공주택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때문에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고리도롱뇽의 핵심 서식지인 돌과 나무를 없애고 서식지에서 산란지로 이동하는 경로도 막은 겁니다. 새들을 피해서 이동을 하려 그러면 돌과 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늘에 잠깐 숨었다가 이 바위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얘들이 축축해야지 살 수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늘이 없어서 지금 다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시간과 인원을 축소한 혐의로 영향평가 업체와 직원들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2시간 동안 이곳에 조사한 것으로 보이나 네 사람이 8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허위로 기재가 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고리도롱뇽 서식 사실도 빠뜨렸습니다. 또 환경단체가 처음 의혹을 제기한 2020년 11월부터는 물론이고 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월 22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시행자인 LH와 환경부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겠다고 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한편 LH가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에 조성한 고리도롱뇽의 대체 서식지는 일부를 제외하곤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가 조성한 대체 서식지 31곳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엔 비가 와서 물이 조금 남아있지만 평소에는 거의 마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민대책위는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도롱뇽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중국산 깐마늘 수십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가 대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봉지에 넣는 수법을 썼는데 깐마늘은 눈으로 원산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청양에 있는 마늘 가공 공장. 소포장실과 쓰레기장 곳곳에 찢어진 중국산 20kg 마늘 포대들이 널려 있습니다. 포대 안에는 국산이라고 적힌 작은 포장지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 마늘이지만 국산인 양 이른바 포대 가리를 한 겁니다. 중국산이냐는 질문에는 시치미를 뗍니다. 갖고 다니다 보면 이게 찢어지거든요. 마늘 지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먹구만.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중국산이 맞다고 실토합니다. 왜 입원하셨어요? 국산이 없으니까 작업을 잘 해야 돼. 이렇게 속여 2020년 8월부터 약 2년여간 수도권 마트 등으로 유통된 가짜 국내산 깐마늘 양은 58톤, 시가 4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산 깐마늘은 1kg당 3,000원에 불과하지만 국산으로 둔갑한 뒤엔 원가의 3배 가까운 8,100원에 유통됐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이익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쪽은 중국산, 이쪽은 국내산입니다. 둘 다 뿌리턱이 있고 색도 유사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는 물가 안정용으로 시중에 방출한 중국산 마늘을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상호를 무단 도용하여 판매자를 농협연합사업단으로 지속 표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혐의로 60대 가공업체 대표와 공범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가 올 텐데요. 제주도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제주 산지와 남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요. 바람도 다시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정도로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고산 11도, 서귀포 11도, 성산 9도, 성판악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고산 18도, 서귀포와 성산 19도, 성판악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9도 이상 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 늦은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서 모레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라산 구상나무의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상나무 병해충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비 5천만 원을 들여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주요 병해충 발생과 피해 실태, 위협 수준 분석 등을 진행합니다. 지난해까지 확인된 구상나무 고사를 일으킨 병해충은 가지 마름병과 수염 하늘소 등 모두 25종으로 파악됩니다. 만일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다음 달 초부터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일대에서 마늘 18,000여 톤이 수확될 예정이지만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코로나19 이전 8만 원 안팎 끼던 인건비가 1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농협제주본부는 도내 주요 기업과 단체 150여 곳에 농촌 일손 돕기 봉사에 참여해달라는 협조문을 발송했고 한 달 동안 참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류 독감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중단됐던 제주산 달걀의 홍콩 수출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제주 웰빙 영농조합법인이 신선특란 4톤 13,000달러어치를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수출된 달걀은 냉장 운송돼 홍콩의 농식품 마트에서 판매되며 올해 23만 달러 수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4.3 군법회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가운데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89명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로당에 방문해 홍보하는 등 수형인 희생자 신원 파악에 행정력을 중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군법회 수형인 2,441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731명이 직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제주 시내 편의점 앞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이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2시 50분쯤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인 차귀도 서쪽 109km 해상에서 출입 통보를 허위로 한 160톤급 중국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또 한국 측 수역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하려던 무허가 중국어선 14척을 발견해 경고방송을 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올 들어 도심지 대형 공사장의 소음과 비산먼지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가 7건, 비산먼지 변경 신고 미이행이 3건, 방음시설 미설치가 2건이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1,320만 원을 부과했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4번 이상 위반한 업체 2군데는 천공기와 굴삭기 사용을 중지시켰습니다.
뉴스투데이를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